자, 중동전이 굉장히 아리까리해요. 어제 누가 제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유튜버가 보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누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모든 부분을 언론에 보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지금 이란 공격을 보복을 자제한다라고 이렇게 대체로 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 네탄야후는요, 극우 강경파들 정권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탄야후는 중동 정세가 악화될수록 자기 정권이 유지되지 중동 정세가 가라앉고 평화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네탄야후는 지금 바이든보다, 모든 것이 조용하기를 바라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사이 커시너를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와 이스라엘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네탄야후는 지금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7개월을 버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탄야후가 결국은 이란의 군사기지, 무기공장,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참에 중동에서 맹주라고 헛소리하는 이란에 대해서 길을 꺾어 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동 전역이 그야말로 굉장히 시끄러워지지만, 막상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전선에 합류할 세력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UAE나 카타르나 오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중동전에서 개입하지 않고 빠질 거예요. 지금 있는 이란 편이 더 심해져도 그 정도지, 거기에 새로 가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동 전역의 반이스라엘 친이란 세력과 맞짱을 떠서 차례대로 눌러주겠다. 기왕에 칼 뽑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네탄야후 정권으로서도 좋고,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낫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물류가 멈추든 세계 석유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든 이스라엘은 그거 알 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네탄야후 입장에서는 전시 내각에서 극우파들이 돌아서게 되면 네탄야후는 총리에서 쫓겨나고, 총리에서 쫓겨나면 깜빵도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 비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행태로든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란에 대한 보복 폭격을 할 거라고 보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복 폭격이 있었다고 적으로 간주할 수도 없을 거라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동전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옛날처럼 중동전이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가고 또 비행기로 쳐들어오는 탱크들을 폭격하고 이런 땅을 점령하는 양상이 아니라 서로를 어떤 행태로든지 공격하는 양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차 중동전까지의 이 지상 점령의 양상이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서로 간에 마주하지 않은 2000km 떨어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똘마니들 시켜서 공격하고 테러하고 또 주요 군사시설, 핵시설 폭격하고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란이 선택할 방법은 석유가스와 물류를 막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테러 집단들을 테러하도록 서방에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전이 다양한 형태로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매우 새로운 형태로 먼저 갈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세계 경제에 매우 장기적이고 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물류가 막히면서 수송 비용이나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이것이 불황 속에서 인플레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또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신중해지면서 국채 매수를 끌이면서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양상.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2.6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고통스러운 보복은 이란이 가장 아픈 부분을 핀셋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중동 정세가 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킬 거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에 6.5%까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리스크, 리얼 리스크가 발생할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급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UBS가 금리 인하 전망을 2.75% 정도로 낮출 거라고 봤는데 자, 그러다가 한번 고쳐가지고 0.5% 내려갈 거라 했는데 이제는 6.5로 올릴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 금융왕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주주들한테 8%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욕 증시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해서 어젯밤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내리고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서 미국의 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가 지금 5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채권 금리 급등에 한때 63,000달러 밑으로 폭락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보면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11시 20분에 이 코스피가 2.46이 내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